요즘 뭐하고 사니? 4시서 50분 동안 떠드는 방송 4시 50분 오늘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다 어떻게 지내세요? 갑자기? 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또 약간 물어봤죠. 물어는 봤어요. 그 오늘 주제랑 비슷하게 얘기하자면은 네. 청약을 하나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요? 네. 다음 주 발표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잘 되길 어느 바랄게요. 지역입니까? 삼각지. 용산구 알짜배기 청약. 근데 그 경쟁률이 너무 심해갖고 도저히 뭔가 당첨될 거라고 물론 바라고 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아니 근데 보면 인생이 약간 운이 좋은 타입이어가지고 될지도 몰라. 맞아. 맞아. 약간 이창훈 이런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창훈이요? 갑자기요? 운을 더 창훈이요? 얻고 싶어서. 네. 아유, 아니야, 만족하면서 희가 사세요. 그럼 맞아. 이운희. 운창이 할 수 없잖아요. 창 씨는 그건 안 되죠. 네. 서울 변경하는 건 안 되죠. 네. 중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여느 때와 같이 편집하고, 여느 때와 같이 이렇게 4시 50분을 열심히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재택근무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집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또 운동만 하다가 그냥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는 진짜 완전 박순이었는데 그냥 집에 있고 집순이가 된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라섹도 하셨잖아요. 맞아. 라섹도 지난주와의 하느라고. 차이. 네, 맞아요. 지난주와의 차이가 눈이 좀 커졌죠. 안경을 썼는데도. 자신감이 확 생겼어 갑자기 사람이. 있죠. 제 눈이 아주 콤플렉스였는데 이제 완전 떴어요. 근데 라섹 때문에 저 약간 좀 외부적인 이제 요인에 따라서 집순이가 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타입이세요? 집순이, 박순이, 집돌이, 박돌이. 저는 완전 집돌이죠. 근데 요즘 좀 바뀌고 있어요. 많이 나다니고 있고. 데이트하더라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발전했죠. 안 다니던 동네도 좀 가보고. 정말요? 좀 뭐 그랬습니다. 예. 사람 없는 데로만 일단. 저는 원래 되게 나돌아다니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또 막상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 집이 좋은 거예요. 갖고 매트릭스랑 되게 한 몸이 되고 있는데 약속을 먼저 만들진 않지만 약간 약속이 있다면은 빼지 않고 가는 타입. 편인데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약속을 그렇게 막 자주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집돌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진짜 박순이, 박돌이었던 분들도 다들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게 방송에서도 프로그램에서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진짜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그쵸. 많더라고요. 여기 이름을 다 이제 중구님이나 뭐 창희님이 자막으로 달아주실 건데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지 자막으로 달아주실 건데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집방, 이 집 예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집방이 뭔지 이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뭔 거 같으세요? 집방. 이 먹방 다음으로 나온 이제 또 새로운 용어인 것 같은데 집을 먹는 방송. 집에서 먹는 거. 아기돼지 삼형제와 그 늑대 이야기. 아기는 집 먹는 방송. 죄송해요. 주식이 집이. 네, 뭐 여기도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정의를 내린 것들은 없지만 그냥 집을 주제로 하는 모든 방송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신박한 정리 같은 것도 집이 완전 주제까지는 아니지만 집안에서 있는 물건들 정리하고 인테리어 바꾸고 이런 것도 집방이고 뭐 더 크게 나가서는 당연히 구해줘 홈즈 같은 거는 물론 집방이고 뭐 더 크게 나가서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까지도 집방으로 보는 경우 뭐 전지적 참견 시점 이런 것들도 나 혼자 산다까지도 다 집방으로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바퀴 달린 집 같이 집을 이렇게 캠핑카 같은 것도 또 집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 종류도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다양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이렇게 집 예능이 대두되게 된 이유. 너무 작년과 비교해서 급격하게 많이 달라졌는데 이게 저는 아무래도 궁금해가지고 오늘 두 분과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가져왔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PD들이다 보니까 이게 또 방송 흐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러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런 게 가장 크지. 그렇죠. 이 뉴노멀 시대가 되고 나서 이 집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진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그 전에는 좀 더 세분화 해가지고 방송을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밖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자유로웠던 활동이 자유로웠던 때니까 안전지침이든 무엇이든 어떠한 이유로든 안에서 하는 것들로 만들어야 되고 근데 스튜디오를 꾸미기에는 사실상 돈이 너무 많이 좀 들어요. 드는 네. 편이거든요. 아니면 매번. 외부 대여를 하더라도 돈이고 어쨌든 그쵸. 이거 한정적인 그 제작비로 어떻게 하면 안에서 찍을 수 있을까? 그럼 결국 출연자 집을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예능의 경우. 아 이거 너무 현실적인 답안이어서 방금 너무 약간 웃겼어요. 아니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할 그쵸, 겁니다. 그쵸. 존재할 거고 저는 특히나 좀 생각이 든 게 이 집이라는 공간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집을 소재로 하는 방송 그런 것들에서 조금 넓혀서 쥐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안에서 먹방도 보여줄 수 있고 뭐 취미 생활에 관련된 것도 보여줄 수 있고 진짜 뭐 이것저것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집이라는 공간이거든요. 거실이라는 공간이고 또 나 혼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또 개인 방송이 또 요즘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로 유행하는 또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공간은 결국 하나의 방송국화 스튜디오화가 되어서 이게 집방이라는 흐름이 정말 모든 것들이 딱딱딱딱 아다리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나의 다리가 딱딱 네, 맞 다리가 맞아서. 걸어가는 느낌으로 딱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합적인 이유가 하긴 다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약간 그 디지털 PD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TV랑 그 디지털 콘텐츠랑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 소재가 뭔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뭔가 실생활 밀접한 게 딱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유튜버들이 내가 집을 막 소개해줄게 막 약간 이런 걸 시도는 많이 하지만 뭔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뭔가 TV의 그 스케일로는 집을 보여준다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은 비교적 더 네. 쉬운. 그렇죠. 그런 일이 아닌가 해서 뭔가 디지털이랑 우리 TV랑의 차별화를 두기 위한 포인트로 집을 뭔가 키워드로 잡은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TV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규모적인 경제적인 이제 규모가 있는 집을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집 컨텐츠들이 디지털에 왔을 때 그렇게 큰 힘을 잘 못 발휘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이렇게 바이럴이 네. 뭔가 TV 컨텐츠가 뭔가 재생산돼서 디지털에서 뭔가 사람들이 많이 시청을 하러 일부러 찾아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가 싶어서. 집에 대한 예, 반응.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해줘 홈즈 막 어떤 클립 뭐 이런 게 있다고 쳤을 때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이 못 봤거든요. 저는 약간 그 오늘의 집이라는 그 어플에서 만든 채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채널 비디오는 이제 가끔씩 인테리어 때문에 보긴 하는데 결국 그것도 예능 프로그램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즐겨봐지진 않고 가끔 흥미가 생겼을 때 한 번씩 보고 하는 정도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인테리어 업체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 같고 뭐 예능은 아니지만 뭐 그런 정도까지밖에 집을 다루는 거를 보지 못한 것 같긴 해요. 디지털에서는. 아니면은 그 게임 그 스트리머였던 그 릴카님, 네. 릴카님이 집 다 인테리어 완전 바꿔가지고 엄청 공개했어요? 네, 엄청 떴잖아요. 그거까지만 기억나고 뭐 다른 거는 본 적이 없는 뭐 것 같아요. 김숙님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서 집 고치는 거를 이제 한 시즌으로 했었었는데 맞아요. 그것도 초반에 반응이 좋다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 집 고친다라는 거를 이제 연속으로 보여준다는 게 지루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포랑 애프터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 건데 그 과정은 굉장히 루즈하고 맞아요. 그게 이쁜 그림들이 없고 뭐 소품도 사러 가고 여러 가지 그림을 만들어 내셨겠지만 그렇겠죠. 갑자기 비포 애프터 얘기하니까 방송이 두 개가 떠올랐는데 이제 러브하우스랑 전설의 그쵸. 집방. 러브하우스. 예. 저 러브하우스를 넘는 저도- 방송은 또 없는 것 저 너무 같아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그 어쩔 수 없이 집 하면 생각나는 브금을 만들어낸 맞아요. 방송이잖아요. 이거 너무 레전드죠. 크죠. 이 아직까지도 이미지는. 쓰죠 그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집방인 경우에
무조건 일단 넣고 생각하는 그럼요. 경우도 있어요. 집들이 가면 친구 집 갈 때도 문 열 때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맞네. 그거랑 또 하나 이제 그 XTM에서 했던 수방사라고 아 예전에 수컷의 네. 사사라 우리 옛날에 그 TV에서도 한번 다뤘었던. 그렇죠. 네. 다뤘었죠.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확 바뀌는 걸 보여주는 게 좀 그렇죠. 메리트가 있는 포인트는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 네. 만드는 과정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지까지는 않는다는 거죠. 막상 그 러브하우스 방송에서도 비포 애프터만 나오지 바뀌는 과정은 진짜 빠른 배속으로 맞아요. 넘어가고 그 살아있 그 거기에 죽어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그렇죠. 같아요. 비포에 얼마나 힘든- 난제였나라는 거 맞아요. 보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플랜 보여주고 고치는 과정은 팍팍팍팍 넘어간 다음에 따라따라 딴으로 맞아. 가는 그렇죠. 거죠. 지금 네. 생각하니까 한 편 더 굉장히 봤다. 쉬운 포맷이었네요. 그걸 되게 재밌게 네. 봤는데. 쉬운 폼이지만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을 겁니다. 섭외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 또 맞아. 실제 인테리어인데 돈도 좀 들 테고. 아 돈도 맞아, 줄 테고 맞아요. 맞아요. 네. 집 예능이 대두되게 된 배경이 되게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저희가 이제 2049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세대들이 되게 집에 대한 관심도 또한 옛날에 비해서 높아졌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변만 봐도 물론 제가 나이대가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내 집을 꼭 가져야 된다. 이게 집값이 아무래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게 나의 이제 뭐 미래를 바꿔줄 자산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이제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하나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관심사일 때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보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요즘 어떤 것에 가장 관심사가 있냐를 가장 먼저 자료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예능이나 프로그램들에 먼저 담기기 마련인 거고 조금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마니악해지거나 뭐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프로그램들이. 근데 이제 만드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나이대가 실무자들이고 도장 찍는 사람들 아닌 이상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이 집이란 내 집 마련과 이 집에 대한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집이라는 소재를 안 다룰 수 없는 풍토가 되어버린 거죠, 이 대한민국이.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게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외국에서, 시국 네. 이후에 그 스튜디오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과 동시에 집에 관련된 것들 혹은 집에서 각자 출연자들이 찍어서 보낸 영상을 짜깁기 하는 그런 포맷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집방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해외에서는 조금 더 빨리 됐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 16년부터 집방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유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쯤부터 이제 집에 관련된 그런 예능들이 시작됐는데, 맞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는 이제 먹방이 워낙 컸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이제 붐을 못 일으켰고 2020년이 돼서야 이제 뜨게 된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 올해 이제 친구들 혹은 이제 회사 동료들이랑 무슨 얘기들을 종종 했나라고 하면은 저렇게 그 야밤에 그 야경 딱 보면은 저 불빛이 수많은 불빛이 있는데 내 등을 누일 곳 하나 없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 얘기를 되게 저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야경 볼 때마다 항상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니, 누구랑 보든. 그러니까 가끔 막 대단지 아파트 가보면은 이 그 창문 하나하나마다 이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진짜 현실인가 약간 이 생각까지 들면서 그 창문 한 100개 가진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럼요. 창문 100개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못 가질까봐 이제 차에다가 집 마련하세요라고 또 방송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약간 그거 중동 그럴 가서 수 있어. 일자리 구하세요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근데 대놓고 말만 안 했을 뿐. 네. 다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괜히 캠핑카를 많이 보여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너무 슬프네. 만약에 그런 캠핑카 같은 게 되게 나중에 잘 된다면 전기차가 잘 돼서 그러면 캠핑카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없어요. 캠핑카 왜 별로예요? 일단은 그게 어쨌든 공간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고 저는 어쨌든 집돌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캠핑카에서 산다면 물론 이제 뭐
외국에 트레일러식으로 박아놓고 그냥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래도 좀 공간들이 좀 분리되어 있는 것 플러스 좀 안정적인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가늠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전기차 얘기했을 때 이제 충전하면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오늘은 부산에서 아침을 먹어볼까 막 이런 것들 은근히 또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게 성향이죠. 괜찮을 것 뭐. 같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만약 샤워 같은 것만 조금 해결하기가 좋아진다면 그러면은 뭐 요리 정도도 해먹을 수 있고. 근데 최근에 그 바퀴 달린 집에서 나온 차를 봤더니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차였는데 거기엔 공간 분리도 당연히 돼 있고 거기에는 얼음 냉동 창고 차 그거를 냉동 탑차를 개조해서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별게 다 있어요. 네, 아예 저희 싱크대보다 집 싱크대도 넓고 뭐 샤워 시설도 너무 좋고 거기에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이제 몇 년도냐? 2015년인가요? 2016년인가요? 네, 저 서민갑부 작가하고 있을 때 그 라이벌 방송 종편에 MBN이었나 어디에 김씨 씨가 그 내레이션했던 캠핑카 소개하는 그런 로드 다큐 같은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거기에 소개됐던 캠핑카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역시 돌고 도는구나. 또 몰라요. 거기에 있던 작가진이나 제작진들이 같이 PD들이 야 집방이 대세래. 우리 이제 한번 그때 다시 했던 거 다시 하자. 그렇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 의미. 버스 개조해서 나왔던 차도 그대로 나온 차. 진짜요? 네. 그 캠핑카 소개하는 거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개조한 거 아예 진짜 고가 캠핑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그만한 거 이렇게 차 뒤에 달고 다니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때는 왜 안 됐을까요? 너무 아니에요. 흥미로운데? 그때 잘 됐어요? 놀랍게도 저희 서민갑부가 이제 같이 했던 프로그램들에서 물론 이길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알토란. 그 당시에 이제 그 같은 시간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대가 요일이나 시간대는 아니어서?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3, 4는 외로 치고 종편들끼리만 시청률 분석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JTBC에서 뉴스룸 뒤에 이제 살짝 겹치고 그 다음에 예능으로 들어가는데 얘네가 항상 높았어요. JTBC는 인기가 있었던 당시에 이제 그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 결국 우리는 저는 이제 채널 A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 서민갑부는 우리의 대결 상대는 사실 MBN과 TV조선이지 항상 서민갑부가 돈 얘기하고 좀 자극적인 것들이 있고 그런 인간극장처럼 사연을 좀 풀어내는 방송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그래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제가 거기 잠깐 나왔잖아요. 그렇죠. 삼촌이 그걸 보더니 얘는 취업은 안 하고 왜 저기서 막 뭐 뜨개질을 한다고 저기 가 있어? 약간 이러면서 맞아. 저 욕 먹었어요. 그때 너무 출연자가 그 현장에서 돈 많이 번다고 하셨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네, 손님 형 미안한데 한 번만 나와줄 수 있어? 전화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는 게 진짜 너무 신기했다니까요. 재밌다. 안 볼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물론 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종편에서 서민갑부가 그래도 사자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 느낌으로 쭉 군림하고 있었는데 MBN하고 막 극한 직업 이런 것들 막 치고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거의 삼국지였죠. 갑자기 집 얘기하다가 되게 삼국지까지 흘러갔네요. 그게 안 됐던 게 아니다. 아니, 좀 그때 덜 그래서 주목받았던 거다. 그게 MBN이 아니라 정말로 예를 들어서 MBC였으면 MBC거나 아니면 진짜 EBS에서만 그거를 했어도 조금 더 화제가 되고 또 예능으로 풀었으면 조금 더 그때도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그때 방송은 또 코로나가 없었던 방송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게 많았겠네요. 그러면. 네, 그 캠핑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거를 가지고 진짜 자연 풍경 보여주고 막 드론 미친 듯이 날려대고 막 개울가로 가가지고 일부러 막 고기 잡고 원래 안 그러셨던 분 같은데도 막 잡고 막 난리. 김씨 한번 나와가지고 같이 잡고 같이 근데 요리해 먹고 막. 난 이렇게 출연료 받으면서 그렇게 놀라 그러면 난 재밌게 놀 것 같긴 한데. 좋다. 한 6개월까지는 진짜 뭐 재밌게 놀 것 같아. 돈 주고 놀라고 하면은 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까지 가 있느냐가 그렇죠.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구님은 이제 그런 안정과 뭔가 이런 그 생활의 뭔가 이런 편안함, 맞아요, 뭔가 편안함.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하면은 뭔가 누군가는 뭔가 투기의 수단 중에 하나.
혹은 뭔가 그 직장과의 거리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되게 생각할 만한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 네, 여튼 그래서 그 나는 차였어라는 방송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온 건데도 불구하고 연출적으로 이전에 그 MBN에서 했던 그 방송은 그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유유자적하는 모습, 여유로운 모습, 진짜 현대 생활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잖아요. 놀면서 하면서 물론 근데 그분들 다 부자였지만 불구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방송이었는데 이번에 나는 차였어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서 거주할 수 있으세요? 이 정도 시설도 갖출 수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맞아요. 보여주고 거기에서 오는 재미 요소는 약간 곁다리 느낌으로 뚝뚝뚝 들어가는 거 보니까 확실히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런 식으로 이동식 주거 형태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좀 심어주려는 노력들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한 제안인 거죠. 어떤 식으로 보면. 그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기존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뭐 그런 그 빌라라든지 그런 것들도 가지기 힘드니까 그거에 대안으로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이게 네. 또 어떤 사람에겐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캠핑카뿐만 아니라 뭐 쉐어하우스라든지 뭐 그런 맞아요. 것들도 있고 옛날에 뭐 소울메이트였나 룸메이트였나 뭐 그런 방송 있잖아요. 룸메이트. 조세호 씨 나오고 이동욱 씨 나오고 맞아요. 막 많이 나왔던 그 방송. 예. 근데 정말 그래서 그런지 요새 행복주택 같은 거나 주택 청약 같은 거 봐도 쉐어하우스형 주택 뭐 공급이 따로 있더라고요. 2인이 물론 무작위로 같은 집을 나눠서 쓰는 방. 무작이에요. 근데 얘랑 같이 하고 싶어요가 안 되는 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우조가 안 돼.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나는 그 좁은 방에서 어떻게 세 명이 그걸 쉐어라고 한다고 치고 그 살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한데 이게 약간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은 느낌인데 그만큼 뭐가 없는 거지. 그렇죠. 물량이. 물량도 없고 서플라이 디포를 그만큼 못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우리 집이 없고 하니까 네. 그리고 너무 막상 청약에서도 제일 작은 방은 진짜 하나 이 정도 공간밖에 안 돼요. 맞아, 제 동료분이 네. 6평 복층인데 6평이야. 그래갖고 딱 들어가 보면은 그 책상 하나 놓으면은 1층 끝나. 그리고 복층 올라가면 침대 놓으면은 끝나. 그러면은 뭐 부엌이나 이런 거는 같이 쉐어고? 부엌은 이제 그 들어가는 통로 복도 오른쪽에 부엌이 있고 왼쪽에 화장실 있고 그 공간 이제 뭔가 따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진짜 책상 하나 놓으면 끝나. 제가 정말 갑자기 생각해서 웃긴데 저희 지금 남자친구네 집도 넓긴 넓거든요. 근데 신발장 맞은편에 또 신발장 같은 게 있어요. 그 신발장 이렇게 한상한 신발장 그런 모습 그대로예요. 신발장 있고 맞은편에 또 그런 서랍이 또 있는데 그걸 열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냉장고요. 맞죠 그때? 이게 들어오는 길에 힘들었을까봐 커피 같은 거 거기 딱 넣어놓고 들어오자마자 먹으라고. 그런 요상한 구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넣고 넣다가 이제 신발장 뒤에다가 넣는군요. 신발장 맞은편에 여기 야. 냉장고가 있어요. 예전에 옷장 옆에 같이 넣어놓는 건 봤어도 대단한데 이제. 그래서 요새 그 유튜브에서 약간 흥하고 있는 거는 막 5평 인테리어, 6평 맞아요. 인테리어 이런 것들 사람들이 그런 걸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많이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자취 형태 1인 가구들이 큰 집이 필요 없으니까 작은 집이 많이 생기고 뭐 큰 집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큰 집이 있으면 그 좋지. 집을 못 가지는 못 거죠. 가니까. 그렇죠. 너무 비싸요, 네. 진짜. 중구님도 옛날에 자취했을 때 거기도 한 6평급 아니었나요? 그때 몇 평이었더라? 그 물레에서? 5평, 6평 모르겠다. 그 정도 됐을 그 거예요. 정도야. 예. 맞아요. 저는 하지만 인테리어가 1도 없었죠. 정말 없더라고요. 5, 6평 인테리어를 거의 할 수 없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려고 하려면 하는데 이제 제가 했던 인테리어는 에이핑크 앨범 올려놓은 거 그거였던 것 같네요. 그거 하나면 끝이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집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뭐 저희 사적인 얘기도 나눴는데 이렇게 길어진 만큼 저희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언급됐듯이 저희가 그 높아진 관심도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집이 너무 적고 가지고 싶은 집은 못 가지는 좀 약간 하늘의 별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좀 대리만족하는 느낌도 저는 약간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해줘 홈즈 같은 거를 보면은 저는 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택지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한 3-4개씩 보여주면
나 저 집을 내가 산다면 하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게 막상 마냥 좋지만은 않지만 그 잠깐만큼은 볼 때 내가 산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예능을 보는 그런 맛도 있죠. 구회 점수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딱 시작부터 저는 약간 턱 답답한 게 그건 남양주. 그렇죠. 남양주 출근 어떻게? 약간 이거부터 시작하면은 이입을 하면 안 돼요. 그 이입을 하면 안 돼. 이게 이입 될 수밖에 없어. 막 이러면 힘들어. 안 돼. 그러면 차로 여기까지 끌고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가고 이런 거 아니 생각하니까 뭐 직장을 바꾸든지 뭐 재택하신다니까 뭐 문제 없는데 뭐. 저는 이제 요새 재택은 이제 끝났는데 끝났어요. 또? 저는 이제 출근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몰입을 깨는 포인트 중에 조금 있는데 뭐 집 자체를 구경하는 건 좀 재밌긴 해요. 확실히 서울만 벗어나도 조금 더 숨통 트이면서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또 간접적으로 보면서 막 그 외관 예쁘게 하고 진짜 집을 짓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려면 이 서울에서 하기는 너무 쉽지가 않죠. 그 어떻게 그 비싼 집을 매입해가지고 땅도 매입한 다음에 부셔가지고 내 집을 지어. 그거 쉽지 않죠 서울에선.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잠깐 저 여기다 적어놨긴 했는데 JTBC에도 그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 이런 그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번 주 수요일이었나? 방송을 14일에 했더라고요. 그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거 자체도 지금 프로그램 제목을 이렇게 내걸 정도면 다들 서울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나는 서울에 살 수 없겠다. 남양주 뭐 이렇게 경기도로 눈을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할 이게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방송사들이 어쨌든 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반영하죠. 당연히. 당연히 반영뿐만이 아니라 나라에서 야, 돈 좀 줄 테니까 이거 해 하면 맞아요. 이거 해야 돼요. 맞아요. 제작비 광고비로 하는 거는 고정적이거나 줄면 줄었지 늘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결국 나라 정책 홍보를 어떻게 PPL 안스럽게 잘 꾸며낼 수 있을까? 그 왜 예전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게 뭐냐면 그 나 혼자 멘트들에도 산다의 나 혼자 워라벨 그래요. 예, 나 혼자 산다. 그 한두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1박 2일도 마찬가지. 맞아요. 1박 2일은 관광청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나 행사들을 다 끼워 넣는 방송이고 이게 방송이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송들도 목적성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외곽으로 해도 요즘 교통도 좋고 너무 다 좋습니다. 게다가 여유로워요. 있으신 분들 나가세요. 나가셔도 다 됩니다. 나가세요. 뽁짝뽁짝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 부분에서 EBS에서도 이 집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KBS나 EBS는 특히나 이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BS에서도 자꾸 엄청나게 예쁘게 지어놓은 시골집 보여주고 물론 뭐 서울에 있는 집도 가끔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소스가 소스인 만큼 근데 EBS는 시청층도 높은 채널이고 그러니까 시골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풍경도 보여주고 여기서 뭐 어떻게 뛰노는지도 보여주고 마당도 보여주고 제발 좀 가세요. 은퇴하셨으면 좀 시골로 가세요. 뭐 이런 걸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세대는 정말 많이들 다 로망이 나가고 또 싶다고 있으신 말씀하시니까. 분들도 있고. 그럼 잠깐 여기서 이렇게 쉬어가는 타임으로 저희는 어떤 집에서 미래에 살고 싶은지 한 5년 뒤 자금은 적당히 고려해서 5년 뒤 5년 뒤 10년 뒤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캠핑카는 아닌데 캠핑카는 일단 일단 안 캠핑카는 된다. 아닌데 이거는 5년 10년 뒤에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과학 수준에서는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SF 보면은 그런 몬스터볼이나 이런 캡슐 같은 거에 이렇게 집을 담아. 드래곤볼 그다음에 드래곤볼 드래곤볼이 그래요? 드래곤볼 캡슐 코퍼레이션이잖아. 부르마 그러네. 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가지고 다니다가 룰루랄라 하다가 오늘은 이쯤이 좋겠군 하면은 거기다가 퐁 하면은 내 원터치 집이 텐트네. 그런데 원터치 텐트인데 그렇죠. 형식은 그런데 이제 굉장히 호화롭고 아주 저택이 딱 나오는 그렇지. 거죠. 아니 5년 뒤만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50년 뒤인데? 꿈을 꾸라고 하셨나요? 50년 뒤에도 쉽지 않을 걸? 중구님이 만들면 되죠. 이 로망을 갖고 제가 문송합니다. 과학에 좀 약해서. 예. 뭐 5년 뒤라고 생각하면
아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에휴, 저는 경기일 것 같아요. 경기도에 살겠다. 서울이면은 좋겠는데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서울 완전 외곽 내지는 경기겠죠. 그러면 중구님 거리가 멀어도 괜찮다. 물론 지금도 약간 거리가 멀어. 안 괜찮은데요. 너무 오래 살았어. 타협을 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 뭐 6학년 때부터 경기도에 살았고 20대와 30대를 버스로 지하철로 살아왔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강원도나 저쪽 뭐 충청도에서도 기차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하려면 다 해요. 너무 힘들어. 외장 배터리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거리를 포기하고 넓은 집에 살겠다. 아니 넓지도 않아요? 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아, 네. 경기도도 그냥 꿈은 경기도도 꿀수 있잖아요. 여러분 경기도도 놀라지 맞아. 마세요. 막 8천 막 1억 이렇게 뛰었습니다, 여러분. 뭐 평당? 대단하죠? 응? 평당? 아니 그냥 전체 집값이 평당 아, 무게 뜨면 큰일 나지. 기본에, 1억씩 올랐다고. 기본에. 아니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집을 이제 신혼집을 구해가지고 그 사가지고 결혼하신 친구. 들어갔는데 한 달도 안 되는 새에 8천이 뛰어가지고 와 대박이다. 정말 잘 샀다. 근데 그걸 추천한 간평사인 제 친구는 집이 없죠. 없죠. 추천만 해주고 남 좋은 일만 뭐 친구니까 남은 아니겠지만 친구 좋은 일만 시키고 자기는 손가락 빨고. 갑자기 제 친구도 집을 얼마 전에 샀는데 그 친구의 집값이 갑자기 궁금하네요. 집을 샀다 그러길래 저는 지금 샀다고? 왜 굳이 지금? 약간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것 더 같아요. 오르기 전에 사야 그래, 돼.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요. 저는 집이 떨어진다는 그래 안 그래도 입장이라서 이런 얘기를 또 해보고 싶긴 했죠. 집값 상승과 하락에 대한 문제. 집방에서. 예. 근데 그런 것도 다 연관이 다 있으니까. 왜냐면 그 코로나19 때문에 기사가 여러 가지 떴어요. 해외에서는 정말 확연하게 집값이 바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뉴욕이나 그런 중심지들은 다 집값이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재택근무 같은 걸 하면서 거기 이제 그 근무를 하고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굳이 거기 집값 비싼 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외국 큰 도시의 도시 계획과 우리나라 도시 계획이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당장 그렇게 확연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상승세가 뭐 둔화되는 정도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창희님은 하락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서 약간 무한정으로 땡겨다 쓰듯이 땡겨다 쓰고 있는데 이제 점점 규제가 점점 생기면서 은행들이 이제 그 더 이상 대출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그게 터지고 금리가 오르는 순간부터 왜 영혼을 끌어서 이제 그 집을 샀던 뭐 30대들부터 해서 이제 아마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이제 입장이고. 그럼 많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안 좋다가 이제 생각이고. 그럼 집방을 저는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오히려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로망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뭐 2020 몇 년에는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반영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뭐 원투데이 살 거 아니고 20-30년 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나의 집, 내가 산 집은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이냐 생각했을 때 결국엔 떨어진다면은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고 해도 그때 내가 그 집을 팔고 수익 실현하지 않는 이상은 제 자산이 아닌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슬픈 게 우리나라는 그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집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집방에서는 일단은 사는 것, 주거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실생활에 오면 주거 이상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투자의 문제. 그래서 집방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구해줘 홈즈 같은 경우도 나는 저 돈으로 못 사는데 그것 때문에 현타를 느끼고 옛날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나는 저렇게 육아 못하는데 애기한테 좋은 거 못 해주는 데에서 느꼈던 그런 괴리감처럼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투자 목적이 크기 때문에 내가 저 집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좀 창희님 같이
그렇지 집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4시 50분에 출연하는 PD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결핍에서 방송은 온다. 예능 음. 욕망론. 예능 욕망론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네. 대두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예능 욕망용으로 한번 책을 써보는 게 어떨까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책 한번 써보고 이제 주제 챕터 하나로 여기 집방에 대한 것도 네. 써보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 연도엔 왜 대체 이 방송이 떴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아니 지금 여기도 써 있잖아요. 지금도 네, 네. 써있죠. 러브하우스는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로 대폭했던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와 시작이 맞물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때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막 그렇죠. 상승했으니까. 지금도 부동산 그에 정책 대한. 발표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로망을 주는 목적이든 아니면 뭐 진짜 괜찮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든 뭐든 그런 식으로 집방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관련이 있다. 저는 그냥 좀 씁쓸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집방 예능을 볼 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을 떼어놓을 수가 마냥 즐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씁쓸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집을 깨부수고 움막을 지어서 생활하는 그런 방송을 그 몽촌토성 같은 데서 거기는 암사 선사 유적지 같은 데서 거기서는 이제 국가에서 촬영 협조를 안 해줄 수 있다. 어디 네. 유적지 위에다가 너희들이 움막을 지어? 제정신이야? 약간 유튜브 시작해 보는 거 어때요? 네. 음악 선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암사에서 협찬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네. 협찬을 아예 받아서. 네. 아하. 거기서 아예 그냥 그 선사 유적 그 생활 보여주는 석기 시대부터 해서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저기 테크니컬 해외. 그거. 그러니까 맞아요. 그 유튜브도 있고 저기에도 있었잖아. 내셔널 지오그래피? 지오그래픽 건가? 디스커버리였나? 뭐 어쨌든 그 채널에서 진짜 원시인처럼 해가지고 돌도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맞아요. 있었죠. 그런 리얼리티들이. 방송이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만약에 돈 받고 하면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 조회족부터 해서. 아 좋네. 지금 현실에서도 살고 있는 아, 그래요? 민족인데 아 그러네. 그 정글의 법칙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거기서 그냥 가는 게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그러면 약간 운막의 법칙 해갖고. 좋다, 괜찮다. 저렇게 제가 그렇게 가서 사면 되나요? 네. 이 안경도 다 벗고 이제 눈도 잘 보이니까 네. 아, 딱 좋네. 문명과 이제 안경 같은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선사시에게는 네. 예, 이제 그 청색 쑥 건데. 스크린을 볼 일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필요 없어. 그래서 불만 보겠죠, 진짜 생 불만. 대신 이제 제작진들이 제시하는 그런 미션 같은 거 깨면은 1시간 핸드폰 보기. 아니면은 시대 하나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시대 하나 청동기로 업그레이드 청동- 시켜준다든지. 철비세로 가고 이제 미션 하나에 그 정도면 엄청난 그럼. 거네. 근데 몇천 년을 뛰어넘는 거야. 근데 진짜 불 피우는 거 이런 거 진짜로 수기로 하잖아요. 너무 너무 힘들어. 힘들어. 안 붙죠. 그러니까 막 진짜 안 파이어 돼요. 스타터 이런 게 무조건 필요해. 아, 와. 아니, 그 정도는 인정해 줍시다. 안 돼요. 안 됩니까? 리얼리티가 요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로 기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 톡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은 또 네. 진흙으로 다 그 굽는 그런 해야죠. 가마도 다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네. 톡이 만들 때 제가 여기 턱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빗살무늬 톡이. 아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알겠습니다. 네, 빨리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라고 네,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봤고요. 아 근데 한번 이슈는 될 것 같긴 해. 네. 그러니까 예전에 암사동에서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빨리 하지. 저 한번 제안해 보세요. 암사동의 동사무소에 그 제안하면 암사 이럴 것 같은데. 여기까지. 그 암바사라도 갖고 가면 안 되나? 네. 그 예전에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그 방송도 있지 않았어요? 어떤 거요? 그 외국에서 유행하던 프로그램 그대로 따온 건데 김한석 씨를 투명한 아. 그 집에다가 유리의 맞아요. 유리의 그- 집인가 유리의 네, 성인가. 맞아요. 있었죠. 그게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도 됐었고. 그러니까요. 그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게 네. 그건 너무 암사 유적지에다가 이 두고 방송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차후에 저에게 그러면은 저의 정신적 피해 보상료는 얼마나 주실 건가요? 암사동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아니 그러면 아마 해물탕 같은 거 줄 수도 있어. 암사 해물탕이 유명하거든. 아 유명합니까? 그만 좀 하시고요. 바다가 없는데 해물탕이 네, 해물탕 유명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죠? 냇물이 있나 거기가? 모르겠어요. 요리를 어. 기가 막히게 잘했나 봐요. 네. 자 돌아옵시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돌아옵시다. 네, 그래서 그럼 두 분 PD님들은 이렇게 저희가 집방 계속 얘기했는데 뭐 보신 거 실제로 뭐 있는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뭐 창희님은 좋지 않다고 얘기하셨지만 뭐 그래도 주목되는 방송
아니라면 네. 재밌게 봤던 방송 요새 있는지. 요새 약간 그 대장 프로그램은 구해줘 홈즈가 그렇죠. 저는 제일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저는 구해줘 홈즈가 시간대도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일요일 월요일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하는데 그 시간대에 볼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그냥 보다가 항상 그 한 10시에 11시쯤 끝나면 뭐 아쉽거든요. 그래서 딱 보다가 이거 보고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끄고 자면은 이제 출근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편을 나눠서 한쪽은 이 집의 장점만 막 얘기하고 맞아요. 한쪽은 이 집의 단점을 어떻게든 찾아서 뜯어내려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보가 이제 동시에 잘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로써 얻어지는 그게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연스럽고 예능감 있게. 맞아요. 네. 그래서 구해줘 홈즈 재밌고 또 이제 나의 판타집은 이제 출연자분이 저랑 이제 그 친분이 있으니까 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특이한 점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자료 조사하는 팀이 만드는 거래요. 정말요? 그래요. 그래서 또 그 봐야겠네. 집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있어갖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집을 아니, 찾고 그 나의 판타집 나의 이상향의 집을 찾아주는 건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방송이래요. 그알 하기도 바쁘지 않으신가요, 그분들? 그 알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겼겠죠 아마. 그 알을 만들던 사람들이 만들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드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집 예능을 좀 넓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바퀴 달린 집 같은 경우는 게스트 따라서 그냥 보는 거. 구해줘 홈즈도 그냥 지나가면서 몇 번 뭐 챙겨보지는 않고요. 봤었던 것 같고 저는 부부 리얼리티나 뭐 가족 리얼리티 이런 것들도 집방의 종류 장르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호가 될 수 없어 되게 좋아하고요. 재밌어요. 그리고 1호가 될 수 없어가 되게 더 좋은 거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물론 많아지고 있지만은 시츄에이션들이 되게 다양해서 좋은 것 같아요. 상황들이 거기서. 그리고 1호가 될 수 없어에서도 분명히 집에 대한 아이템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다양한 형태의 그 중년층 조금 이제 두 아이를 가진 그런 4인 가족층 그리고 신혼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층까지 한때 모아둔 거에다가 그 신혼 강재준 이은영 부부 그 코너에서 뭐 시골집인데 엄청나게 잘 지어놓은 새 집, 서울인데 좀 낡은 집 이거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사를 한다면 골라야 될까라는 걸로 토론하는 걸로 한 편으로 말았거든요. 정말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집방 안에서 또 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도 여자친구랑 그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뭘요? 그러니까 그 이런. VS로 이제 같이 판단을 하면서 어떤 집을 앞으로 우리가 고를 것인가 그게 정말 잘 반영돼 있는 화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의 가치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좀 미래를 알게 되고. 같이 이제 얘기한다는 포인트에서 또 재밌어요. 집 얘기하는 거. 근데 집을 좀 이제 그 많이는 아닌가? 한 2번 구해봤구나. 사실 저는 제가 직접 구한 적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나라가 네. 구해줬나요? 나라가 네, 구해줬구나. 나라서 알아서 구해주고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요. 예. 장나라 씨가 네. 구해준 줄 알았네요. 아하. 저는 이제 또 얘기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물론 집을 직접 구한 적은 없지만 저는 막상 직장이랑 집거리는 뭐 크게 개의치 않고요. 왜냐면 저는 항상 늘 직장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중요한 것 같아요. 역세권. 역세권. 교통. 역세권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저 할머니 집에서 계속 살았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옥 집에 사시다가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는데 아파트가 약간 산에 있어요. 근데 그게 버스 정류장이랑 크게 멀지 않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거리를 매일매일 걸어다니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역 근처에 경사가 없는 집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마음에 항상 크게 담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막 천안이어도 괜찮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안 돼서 저는 무조건 서울이에요. 아 무조건 서울이에요? 천안이야말로 교통의 요충지란 아니, 말이야. 천안 삼거리 아니, 그런 노래가 있다고요. 천안 삼. 여러분 머리. 조용히 하시고요. 저희 영수님 서울 안에서 서울 안에서. 그럼 서울 끝인 뭐 김포. 서울 아니잖아요. 그건 김포시잖아요. 김포시인가요?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지? 부천. 부천도 아니구나. 부천도 아니잖아요. 여보세요? 서울이요. 그 아니, 그러니까 점선을 가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나 뭔데? 뭐 은평구. 안평구 괜찮죠. 은평구에서 출근 괜찮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역세권이기만 하면? 예. 오. 저는 지하철 타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대신에 또 약간 거기에 이제 두 번째가 붙자면 저는 주변에 이제
놀 곳이 많아야 돼요. 쉽지 않네. 네, 그러니까 좀 인프라가 많아야 돼요. 좀 금방금방 질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 가본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데에 갈 수 있는 교통이 편해야 된다. 근데 은평구는 괜찮죠. 은평구 괜찮아요? 네, 은평구 은평구 괜찮죠. 은평구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가봤는데 일산도 가보고 싶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네, 그 저는 역세권 이제 플러스 거리, 놀거리다. 네, 저는 그 외부 환경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저도 역세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형이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 결국 결혼하고 이제 애가 생기고 이 테크에 따라서 결국에는 좀 평수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그 삶에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바뀔 건데 지금은 저도 역세권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결혼에 대한 욕심이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수는 그냥 지금 정도 평수면 괜찮다. 그 평수가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맞아요.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구나를 배우잖아요. 집방의 약간 존재 의의는 약간 그런 맞아요.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애기를 뭐 2명을 키우고 있는데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간접 경험한다는 점. 맞아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상상할 수 있다는 것도 오히려 네. 좋은 영향이죠, 저희한테는. 거기서 되게 웃겼던 게 거기 맨날 이제 가스 불로 키냐 인덕션이냐 이거를 갖고 맨날 싸워요. 근데 중요해요. 중요하대요. 중요하지. 몰랐어. 이게 중요하지. 저는 항상 가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불맛이 달라서 물론 요리는 잘 못하지만 네. 라면 끓이면 맛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라면까지 아니, 달라요? 라면이 다르대요. 달라요. 그 20살 때 저도 20살 때 제 친구가 그때는 이제 제가 원래 광주광역시 살았었는데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같이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할머니 집에 살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맨날 자기 라면이 너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싶대요. 네.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인덕션 맛이 안 난대. 아니 인덕션이 저도 가스불파긴 한데 답답해요. 맞아. 그 데워지는 너무 오래 데까지. 걸려요. 이거 뜨거워진 거야? 만 거야? 손 대볼 수도 없고. 답답해. 그래가지고 할머니 집에 와서 끓여 먹었잖아요, 그 친구. 불은 직화죠. 그렇죠. 직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인덕션이면 그거 못 해 먹잖아. 그 오징어 못 아, 구워 지금 먹어. 못 오징어 구워 구워 먹죠. 먹어요. 예.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도 돼요. 저희 집방 플러스 이제 얘기하다가 저희 집에 대한 로망과 그런 것까지 얘기하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약간 좀 중구난방이긴 했지만 네. 저희 약간 필요했던 방송인 것 같아요. 중구, 난방 다 이 집이랑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중구에서 살기를 바라며. 중구 살면 저희 출퇴근 편하겠네요. 중구 살면 편하죠.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대요. 맞네. 왜? 안 보내줘 집에? 안 갈 거잖아요 집에. 그쵸. 이분은 집이 멀든 가깝든 퇴근을 못 하는 사람인 거고. 네, 그렇죠. 그러네. 난 집이 중요하지가 않았네. 가장 중요한 건 탕비실과 네, 샤워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 회사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네요. 정리할게요. 안타깝습니다. 여기 캠핑카 이제 미래 네, 사실지도 캠핑카 필요하다. 모르는 분 여기 경기도 회사 사실 것 주차장에서 같은데. 살고 네. 있는 거 아니야? 저 너무 좋은데?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가면 네. 출근이야? 아침에 거기 뚜레쥬르에서 빵 먹고. 이거 너무 10시에 나와요 거기. 그래요? 네, 셋방 10시에 나오니까 꼭 써주세요. 네. 저희 꼭 언젠가는 4시 50분 성공해가지고 배산임수에 살고 네, 배산임수에 살고 각자 넓은 살고 벌 싶은. 동쪽구도로 실개천이 휘둘러 나가는 그런 집에서 살기를. 네. 중구님은 이제 경기도 떠나서 거리가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곳에 살기를 바라고. 경기도 떠나가지고 자주 더 멀리 나가고. 가는 거 아니야?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갑자기 기생충 같은 그런 집에서 구독자분들 이렇게 초대해갖고 홈파티 할 수 있는 네. 그런 집을 언젠가는 구독자분들 리스펙! 그렇지 그 모스보 이렇게 켜주면서 조명으로 따따따따.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어. 오늘 유독 제일 아무 말 대잔치였던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 항상 비 오는 날에 초대합시다. 좋아요. 저 죄송한데요. 저 이 집에서 있었어요. 일하던 사람인데. 저희 오늘 드러낼 정신이 이거 없습니다. 드러낼 거 정말 많겠다. 네. 30분 나오는 거 아니에요? 30분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내서. 앞으로 집방이 어떻게 또 발전할지 예. 그런 걸 그래, 얘기해 그 볼 수 얘기 있지 좋다, 않을까요? 좋다. 아니 앞으로 집방이 어떻게 발전할지. 저는 근데 집방이 가장 이상향적인 방송은 러브하우스였던 것 같아요. 남들의 주거욕 이 아니라 넘어서 투기 욕을 까지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솔루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정말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사연 사연 대상자들을 향한
변화를 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이입하지 않고 이입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입이 되더라도 그냥 나도 저렇게 인테리어를 바꿔볼까? 요 정도지 내가 저기 못 살아서 너무 불행해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정말 이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럼 결국 이제 오리지널이 네 대세가 되지 클래식이다. 않을까.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여기에 진짜로 뭐 첨단 기기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있는 테크적인 하우스 테크까지 앞으로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방송 포맷적으로는 저는 종합 구성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이 집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스튜디오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출연자들을 풀어놓고 논다라고 생각하면 방도 할 수 있고 잠방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룸메이트네요, 그냥 아니 뭐 그거는 뭐 방송 가족이 같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여러 가지겠죠. 네네. 그거는 뭐 그런 구성이라는 거죠. 구성 자체가 그 집이라는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네.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이 이제 한 끼 줍쇼를 이제 발전시켜서 한평 줍쇼 해서 그 집에 이제 하루 살아보는 거죠. 24시간. 리스펙도 기생충.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송이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둘리형 출연자를 좀 네. 뽑아야 되겠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걸리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네. 뭐죠? 검성 고길동, 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괴롭히고 찐빵 혼자 다 먹고 그 비눗방울로 호의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그런 그렇지. 느낌들. 네.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외국에도 여러 가지 집방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났던 게 그 영국에서 부호의 집안과 가난한 집안의 두 가족이 집을 바꿔서 사는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엄청 성행했었던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문제도 많았죠. 네, 그 아기들 멘탈이 굉장히 이제 네. 영향을 줄 수 네. 있었다. 가족들이 아무래도 가다 보니까 다 자란 성인들이 아니라 가족 그 아기들도 같이 있는 그런 집도 가다 좀 보니까 그렇다. 예, 좀 그랬죠.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집방의 변주가 다양해질 것 같긴 해요. 얼마까지나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새 그 뭐 라오스 같은 데서 한 달 살기 이런 게 또 코로나 직전까지는 유행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외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니즈가 앞으로 점점 더 세질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진정되는 순간부터 그런 게 또 앞으로 집방에서 여행 플러스 집방 플러스 먹방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방송들이 성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제작진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집방이 유행하게 되면 꼭 나오는 게 집 짓는 거 한 번씩 하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시청률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모든 거 다 망했어요. 집 짓는 거. 안 만들겠습니다. 출연자가 시멘트를 섞는 순간 망합니다. 시멘트는 섞어서 그래요?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로. 목이 아플 정도로 오늘 떠들었는데 벌써 지금 1시간 넘었어. 그러네요. 1시간 5분이 됐네요. 그만큼 이게 집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많고 할 그쵸. 얘기가 많고 할 얘기가 많아요. 네, 네.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집방이라고 작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제 집에 대한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저희의 집에 대한 로망까지도 다 얘기하고 나왔으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 3시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방송을 만들려 온 거기 때문에 저희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만 최소한으로 하고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못 푼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더 주제 잡아서 하면 되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